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빠져있는 가장 끔찍한 착각 하나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총소리가 멈추고 평화협정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 말이에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과 영국 비밀정보국 MI6 개빌 해제 문서들이 폭로하는 충격적인 진실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가 무참히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천문학적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방위 산업을 거머쥔 강경하고 독립적인 자주국가로 재탄생할 것이에요. 반면 러시아는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갉아먹은 일회용 전시경제의 가혹한 청구서와 총을 든 채 사회로 쏟아져 나온 수십만 명의 실업자 군인들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한때 미국과 세계 패권을 양분했던 거대한 불곰은 서방의 촘촘한 제재와 내부 붕괴의 압력 속에서 중국의 완전한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4년의 전시경제가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붕괴시킨 치명적 결함의 실체입니다. 프랑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RIS와 주요 외신들이 입을 모아 전망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결된 전선이에요. 한반도처럼 유럽 한복판에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휴전 문서가 양국에는 우주만큼이나 다른 의미를 지녀요. 우크라이나에게 이 선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군사력을 상대로 살아남았다는 생존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부에게는 핵무기와 막대한 자원을 쥐고도 왜 고작 옆나라 하나를 굴복시키지 못했는지 그 무능함을 자국민에게 해명해야 하는 끔찍한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러시아 내부의 민심은 이미 거대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독립 여론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 국민의 약 67%는 이 지긋지긋한 총소리가 멈추기를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응답자의 4분의 3은 영토는 단 한 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박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는 싫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이율배반적인 여론은 향후 크렘린궁이 어떤 형태의 휴전 협상을 맺더라도 내부적인 정치적 폭발을 야기할 핵심 뇌관이 돼요.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의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80% 이상은 나토 수준의 확실한 군사적 안전보장 조약이 없는 휴전은 그저 러시아에게 다음 침공을 준비할 숨 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크렘린궁을 무너뜨릴 진짜 치명상은 어디서 시작될 것입니까? 영국 국방부와 정보기관 브리핑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전시경제의 통제 불능 상태예요. 현재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과 임금 인상은 철저히 조작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들은 이를 일회용품 경제, 디스포서블 이코노미라고 조롱해요. 국방에만 GDP의 7%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탱크와 포탄을 미친듯이 찍어내지만 그 결과물은 전선에 투입되는 즉시 폭발과 함께 증발해버립니다. 미래의 인프라와 첨단 산업으로 가야 할 국가의 혈세가 공중에서 타버리는 동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는 폭등했고 민간 경제는 완전히 질식사하고 있어요. 경제 붕괴보다 더 끔찍하고 즉각적인 사회적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유산, 바로 사람이에요. 총소리가 멈추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을 쥐고 전쟁의 참혹한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텅 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에 유출된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제대 군인의 약 25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러시아 사회에는 이들의 끔찍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제도적 안전망이 완벽하게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위크 등 서방 언론에 따르면 전선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와 살인 사건이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요. 미국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 마크 갈레오티가 지적하듯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실패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참전 군인들이 마피아 등 조직 범죄의 핵심 세력으로 전락했던 그 끔찍한 역사가 이제는 그보다 수십 배 거대한 규모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 일자리, 무장한 군인,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
역사는 이 세 가지의 결합이 어떻게 국가를 안에서부터 찢어놓는 폭동과 내전의 레시피가 되는지 똑똑히 증명하고 있어요. 내부가 썩어 들어가는 사이 외부의 지정학적 포위망은 러시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있습니다. 나토의 확장을 막겠다며 일으킨 전쟁이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로 밀어넣으며 국경선을 2배로 늘려버린 역사상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어요. 고립무원의 러시아가 매달릴 곳은 오직 중국뿐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처럼 러시아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부터 국가 재정을 연명하게 해주는 천연가스 수출까지 모든 운전대는 이제 베이징이 쥐고 있어요.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던 나라가 시장과 기술, 외교의 모든 주권을 중국에 헌납한 채 초라한 이류 속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끔찍한 비극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전쟁의 나비 효과는 지금 당장 동해를 건너 한반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프고 직접적인 위협은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에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서방 당국을 인용해 타전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지휘소가 우크라이나군의 정밀미사일 타격을 받아 북한군 고위장성까지 부상을 입는 등 지휘부마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극단적인 병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총알바지로 내몰린 북한군이 오히려 현대전의 가장 참혹한 타깃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북한이 이 피해 대가로 얻어가는 것들입니다. 촘촘한 서방의 방공망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값싼 드론의 물량 공세로 어떻게 상대방의 비싼 유격 자산을 소모시키는지, 그 생생하고 끔찍한 실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 배움의 끝에 있는 최종 표적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의 거대한 안보 공백을 메우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어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향하는 우리 무기들의 수출 쾌거 이면에는 냉혹한 질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1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 수천 대와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 간의 비용 교환비의 함정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나요? 강대국조차 포탄과 돈이 바닥나 쩔쩔매는 이 비대칭 소모전의 진실을 우크라이나 전장은 피로 써내려가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에너지가 시장에서 퇴출되며 발생한 물동량의 재편, 출렁이는 유가, 글로벌 조선업의 지각 변동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폭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강대국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약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 거대한 예고편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변수와 마주해야 합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바닥나고 국고는 탕진되었으며 사회는 폭동 직전인 상태에서 지정학적 포위망마저 좁혀질 때 잃을 것이 없어진 독재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러시아가 최근 핵무기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핵 교리를 손본 것은 결코 단순한 외교적 엄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제국이 만지작거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파멸적인 핵 단추뿐이라는 사실을 런던과 워싱턴의 정보기관들은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쟁은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와 폭발은 평화협정서의 잉크가 마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